the outbreak yet, State TV reported on Sunday. 네, 안녕하세요. 베트남 집누나입니다. 제가 이렇게 오랜만에 여러분들께 직접 얼굴을 보여드리면서 영상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이 동남아시아를 강타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중에 또 베트남도 역시나 피해갈 수 없게 지금 상당히 많은 확진자가 속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베트남 정부에서 이제 초강력 조치를 취하면서 지금 이동금지, 그다음에 통행금지 이런 강력 봉쇄 정책을 취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줄지를 않아서 지금 9월 15일까지 이 봉쇄 조치를 연장을 해놓은 상태인데요. 베트남에 지금 거주를 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여러 가지로 좀 답답하면서도 좀 불안한 마음, 또 스트레스 받는 마음이 있으실 것 같고, 또 해외에서 베트남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베트남을 좀 바라보시는 입장에서도 조금 우려되는 여러 가지 걱정 사항이 있으실 것 같은데, 과연 지금 요즘 같은 이 시기에 베트남 부동산 투자는 어떤지, 그리고 베트남 부동산 투자를 하신 분들은 현재 상황이 어떤지,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오늘은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베트남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CBRE의 기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제가 정리해서 설명드릴게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베트남 부동산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시죠. 자, 현재 베트남 코로나 상황부터 한번 좀 자세히 살펴볼게요. 사실은 이제 작년에는 정말 그 베트남이 가장 방역에 성공한 나라 중에 하나로 꼽힐 정도로 확진자가 거의 발생을 하지 않고 또 이 코로나 상황에서 2020년까지만 해도 상당히 잘 방어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 2020년 상반기까지도 잘 방어를 했는데 이제 문제는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예요. 계속 호치민은 지금 외부에서 입국하는 것도 특별 입국 외에는 많은 제한을 해놨기 때문에 입국 자체도 좀 어려운 상황, 다 봉쇄를 해놓고 문을 닫아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델타 바이러스가 이제 국경지대 캄보디아라든지 이런 주변 국가에서 확산이 되면서 국경을 통한 어쩔 수 없는 육로를 통한 이제 확산이 퍼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빠르게 확산이 됐습니다. 지금 요 한번 표를 보시면 사실은 6월 초까지만 해도 거의 확진자가 많이 나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7월 중순부터 기하급수적으로 확진자가 늘면서 베트남에 지금 누적으로 한 22,890명 정도로 확진자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또 6월을 시작으로 이제 확진자가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급격한 그래프를 보이고 있죠. 또 베트남 이제 총 통계를 보면 전체 확진자 23만 명 가까이 나왔고요. 또 이제 완치는 한 8만 명, 사망자가 한 4,200명 정도 됩니다. 지금도 매일 사망자가 한 200~300명씩 가까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베트남 지금 지역별 총 확진자를 한번 살펴보면요. 호치민 지역이 월등히 많습니다. 약 13만 명, 그 다음에 빈증, 롱안, 동나이 지역들도 지금 점점 확진자가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대부분의 이제 공장들이 많이 모여있는 롱안이나 빈증 지역에 확진자가 속출하는 것이 지금 상당히 우려가 돼서 많은 공장들이 지금 업무를 중단을 하고 지금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특히 호치민과 그 인근 주변에 이 약간 통제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지금 많은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제 베트남 정부에서는 지금 단기에 좀 백신 접종률을 높이자라는 의도를 가지고 지금 빠르게 백신 접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8월 초부터 해서 지금 한 500만 도스를 다 베트남 호치민 쪽에 포진을 할 만큼 좀 빠르게 접종을 진행을 해서요. 1차 접종자가 약 1250만 명, 그 다음에 2차가 127만 명 해서 지금 베트남 전체 접종률은 한 13% 정도 되고요. 호치민 접종률이 지금 약 30%에서 40% 가까이 좀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번에 이렇게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특히나 호치민 지역 이렇게 확산세가 멈추지를 않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베트남 경제 상황은 어떨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코로나로 인한 베트남 경제, 사실상 작년에도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을 한 나라가 베트남이었죠. 올해도 역시나 꾸준하게 플러스 성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체 제조국 중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나라가 또 베트남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생산율, 그 다음에 수출입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많이 제조업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상승을 하고 있는 추세였고요. 지금 최근 발표에 따르면 베트남 경제 성장률이 인접 국가에 비해서 올해 한 6.7%로 회복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상반기의 경우에는 약 3~4% 정도의 이제 경제 회복세와 성장률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표를 참고로 보시는 것처럼 2019년에 약 7%, 2020년에 2.9% 성장했습니다.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 성장한 국가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2021년에는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이 되기 전까지는 6.7% 가까이 꾸준하게 성장을 해오고 있었습니다만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하나의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자, 수출입 현황도 한번 살펴보면요. 자, 수입 부분은 전월 대비 지금 아무래도 하락할 수밖에 없었죠. 6월부터 지금 코로나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수출, 그 다음에 수입 부분도 다 같이 하락을 하였습니다. 이제 그에 따라서 무역 수지가 한 2.4% 하락했고요. 전체적인 국가 무역 수지가 16.3%로 우선 전체적인 흑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리고 지금 2021년 7월 15일 말 기준으로 이제 수출액을 계산을 해보면 2020년 같은 해에 비해서 28% 정도 역시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7월 시점까지는 그래도 베트남 경제가 크게 무너지지 않았고 좀 안정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베트남 부동산은 현재 어떤 상황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코로나 지금 4차 유행이 발생을 하면서 정부에서 아주 초강력 봉쇄령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2021년 1분기에는 여러 가지 뭐 경제 지표라든지 또 베트남 정부에서도 많은 유동성 확보를 하면서 또 그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건설사들의 프로모션, 그리고 가격 할인 혜택, 또 그 대출에 대한 이자 면제, 이런 여러 가지 유리한 조건들을 적용을 시켜서 오히려 그 가격이 조금 상승을 하면서 수요도 많이 늘어났었습니다. 최근 이 봉쇄 이후에는 지금 모든 건설 경기가 다 지금 멈춰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정확한 수요와 공급의 상황을 확인하기가 좀 어렵긴 합니다. 자, 또 베트남 정부에서 이런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도시 인프라 또 확장 계획도 가지고 있었고, 또 일부 건설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고속도로를 지금 여러 개 늘린다든지, 또 국제공항도 지금 건설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또 다리라든지 이런 제반 인프라 시설들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또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이 이 1군에서 또 뚜띠엠으로 연결이 되는 뚜띠엠 2교 다리 건설도 지금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어서요. 거의 90% 완공이 된 상태이고 올해 말까지 완성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아무래도 그 호치민으로 너무 도시 중심으로 밀집되어져 있는 부분을 조금 분산시키기 위해서 또 정부에서 다양한 도로 건설과 인프라 확장을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그러다 보니 그 호치민 중심 지역의 약간 외곽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구군, 또 동나이, 빈증 이런 지역에 많은 주거형 아파트들, 또 빌라, 타운하우스들이 건설이 되면서 상반기에는 상당히 높은 판매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베트남 주거 시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특히 호치민을 좀 중심으로 살펴보면요. 자, 2020년에 이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수요와 니즈가 늘어나면서 많은 회사들이 베트남에 진출을 또 했고요.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 오피스의 가격이 임대료도 많이 상승을 했었습니다만 지금 2021년에 들어서면서 많이 상황이 좀 바뀌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홈오피스, 집에서 근무를 해야 되는 재택근무 형식이 늘어나면서 지금 사무실에 대한 니즈가 많이 좀 줄어들었죠. 그러다 보니 임대료도 조금 하락을 했고요. 보시는 것처럼 한 7% 정도대 가격이 조금 하락을 한 상황입니다. 공급 자체도 지금은 조금 줄어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한 12% 정도 공실률은 더 늘어난 상태입니다. 이러다 보니 지금 주거의 문화 자체가 단순히 이제 집에서 잠만 자는 내가 그냥 쉴 수 있는 공간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work from home, 집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장으로 변경이 되면서 집에 대한 니즈, 집에 대한 가치가 점점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설문조사를 했는데 약 84%가 코로나 이후에도 사무실로 복귀하지 않고 재택근무를 하는 것을 더 선호한다 라는 설문이 있을 정도로 지금 집을 이미 홈오피스로 활용을 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코로나가 또 장기화되면 될수록 홈오피스를 더욱더 많은 회사들이 채택을 하면서 재택근무가 더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집에 대한 니즈는 점점 올라갈 것이고요. 내가 하루 종일 일도 해야 되고 잠도 자고 먹고 자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집이 좀 더 넓었으면 좋겠고 좀 더 좋은 주거 환경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니즈가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비즈니스 유형이 좀 바뀌면서요. 이 상반기에 지금 신규 아파트의 건설은 아무래도 제한이 많았습니다. 정부가 2020년 하반기부터 신규 아파트 계속 신규 건설에 대한 장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코로나 이슈로 인한 건설 현장에 대한 제한 때문에 지금 신규 런칭은 좀 감소를 한 상태이고요. 대신 상반기에 판매는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호치민의 경우에 28%, 하노이도 약 20% 정도로 증가를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판매율도 2020년에 비해서 지금 늘어난 상태입니다. 또한 평균 가격 역시도 16% 정도로 지금 상승을 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아무래도 공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이 오히려 떨어지지 않고 상승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호치민의 이제 신규 프로젝트의 가격을 한번 살펴보면요. 수요가 아무래도 하이엔드, 그러니까 좀 더 좋은 주거 환경에 대한 니즈가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럭셔리 프로젝트는 약 4,000불 이상, 또 하이엔드 프로젝트를 2,000에서 4,000불대로 저희가 가격을 구분을 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2020년 하반기부터 이제 럭셔리 프로젝트에 대한 공급이나 수요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하이엔드의 경우에는 지금 2020년 하반기에는 상당히 많이 올라갔죠. 그리고 2021년도에는 하이엔드 프로젝트 자체가 공급량이 워낙 적었기 때문에 수요가 많이 늘진 않았으나 2021년 하반기부터는 이제 미드엔드 약 2,000불대 정도의 프로젝트에 대한 니즈가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자, 호치민의 이제 분양 아파트 가격을 한번 살펴보면 럭셔리 프로젝트가 6,000에서 약 8,000불까지 가격이 형성되어 있고요. 작년 대비 가격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 럭셔리 프로젝트는 계속적으로 지금 가격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하이엔드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작년과 비슷한 수준의 2,000에서 4,000불대로 지금 관망세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미드엔드와 어포러블도 역시 가격 변동이 크게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부동산 시장이 2021년 하반기가 되면서 어떻게 바뀔까? 가격이 상승할까? 하락할까? 궁금하실 텐데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 코로나 이슈로 인한 건설이 대부분 지연이 되거나 보류가 된 상태입니다. 또 신규 프로젝트 런칭 계획도 조금씩 딜레이가 될 수밖에 없겠죠. 공급량이 줄고 수요도 아무래도 코로나 이슈로 인한 조금 감소는 예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공급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여전히 그 수요는 따라가고 있다. 그렇지만 코로나 이전까지 회복하기에는 좀 시기적으로 시간이 걸린다. 코로나 이전 상태까지 이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이 회복을 하려면 아무래도 어떤 큰 빌런이 필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백신이
80%, 70%, 80% 이상 보급이 됐다거나 베트남에 또는 뭐 신규 치료제가 나와서 지금 치료제로 인한 어떤 코로나 리스크를 좀 줄일 수 있다라던가 이런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 입국도 좀 더 자유로워질 것이고 투자자들이 자연스럽게 입국을 하면서 전체적인 가격 상승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전체적인 가격에 대해서 럭셔리 하이엔드는 지금 지속적인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즉, 돈이 있는 투자자들, 소위 리치마켓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저가 또는 이제 하이엔드 가격에 대해서도 크게는 아니지만 지금 가격은 서서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격이 전체적인 건설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원자재 가격, 뭐 철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올라갔고 인건비 역시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특히 호치민 건설을 진행하고 있었던 많은 인력들이 지금 고향으로 많이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건설이 회복이 되더라도 인력 수급에 있어서 일부 제한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역시나 인건비 상승률도 예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 이런 여러 가지 지표들로 인해서 가격은 계속적으로 상승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간단하게 지금 이 코로나, 특히 이번에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어떤 호치민의 강력한 봉쇄 정책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부분에 대해서 조금 살펴봤습니다. 자,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 이 호치민 부동산에 대해서 지역별로 가격 변동 추이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다음 영상도 꼭 함께 시청해 주세요. 자,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